저하고 목소리가 거의 비슷한 사람이 주로 여성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요구해서 제가 그런 거 돈 요구하는 사람 아니라는 것을 이건 우수 고객이다. 고객이시고 믿을만하니까 저희들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상 제가 당하고 나니까 피싱이나 이런 파밍 사기는 모든 국민들이 당할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드린 이유는요. 여기도 나가신 피해자분 소환장 작성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피해 신고 접수를 하셔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 정말 누구도 예외는 없죠.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6,400억 원이 넘어설 만큼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3주에 걸쳐서 매주 수요일 보이스피싱 변천사부터 대처법까지 짚어볼 텐데요. 이게 끊임없이 수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자녀를 납치했다, 협박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저도 당해봤어요. 납치했다. 아, 자녀분 납치. 네,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방학 때였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우리 큰 딸애도 방학이라서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둘째 딸애는 그때 고3이었어요. 근데 큰 딸애가 전화를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우리 둘째 딸의 이름을 대면서 네가 걔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큰 딸애가 저 아닌데요. 그랬더니 응, 아빠 바꿔줘. 그래서 저를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둘째 딸애 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좀 아까 물어보셨잖아 걔냐고. 근데 어떻게 그랬더니 지금 소리를 들려주겠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 끊더라고요. 다행히도 네. 또 집에 있었을 때니까 이제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됐지. 만약에 정말 부모님들하고 자식분들이 거리가 먼 곳에서 산다 그러면 가슴 네. 철렁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꽤 연기력이 괜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근데 저 자꾸 웃음이 나거든 게 검찰 사칭도 좀 그러고 보니까 참 많이 받았어요. 검찰 사칭도 받아봤는데요. 자, 이 검찰 사칭 어떻게 접근했는지 실제로 한번 사례 들어보시죠. 검찰에서 얼마 전에 이 김동철 주범으로 인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했습니다. 그 압수된 물품 중에 지금 이 명의로 된 농협하고 신한은행 통장이 같이 발견돼서 제가 농협 직원인데 어쩌죠? 그래 알았어 잘났다 끊어. 예, 자꾸 이게 심각한 문제지만 너무 많으니까. 예. 근데 제가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당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검찰에 사칭하는 적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왜 당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실 검찰에서 전화 오면요 누구든지 당황하게 됩니다. 제가 판사 초임 때 사실은 우리 그 대학 동기 검사인데 저하고 무슨 할 이야기가 동기의 관계로 할 이야기가 있어 전화가 왔다고 제가 재판 나오니까 메모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검사가 근데 그 친구 이름을 갖다가 대학 졸업하고 한 번도 안 만나서 기억을 잘 못한 거예요. 근데 검찰에 전화 왔다니까 내가 뭐 잘못했지 그것부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잘못한 일 다 꼽아도 별로 잘못한 게 없더라고요. 판사이신데도. 예, 판사인데도 검사가 전화했다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그다음 3년 동안 잘못한 일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전화했더만은 저 대학 친구더라고요. 그래야 안심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청에서 이라고 사칭하는 전화가 왔을 때 당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요. 여기서 좀 아까 들은 녹취에서는 주범이라는 단어를 쓰죠. 저 이거 그러고 보니까 진짜 경험 많네. 저한테 왔을 때는 두목, 딱 이 두목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뭐 저 전라남도에서 두목 누가 했는데 제 이름으로 명의로 된 통장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계속 저는 그런데요. 계속 그런데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두목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 사람이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좀 도와줄까 하다가 그냥 전화 끊었는데 좀 애처롭더라고요. 그 보이스피싱범은 트레이닝이 안 된 그쵸, 교육을 덜 받은. 그러니까 왜 많이 당황하셨죠? 완전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게 생겼어요. 자, 근데 요새 최근 트렌드가 좀 바뀌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하나씩 뜯어보면서 한번 우리 팀장님이 현금 뽑아 김치 냉장고에 이게 지금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당신의 그 개인 정보가 유출이 돼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인출될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 돈을 전부 인출을 해서 냉장고 속에 넣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금감원 감독이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금감원 직원이 방문하기 전에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이 한 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뽑아 놓고요. 나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러 갑니다. 그 사이에 금감원 직원이 오기 전에 지켜보고 있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죠. 그걸 냉장고에 훔쳐서 사라집니다. 네, 이런 형태가 지금 최근에 그 트렌드로 나오는 거고요.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저는 뭐 현금이 상할까봐. 그 지금 자네 제비할 생각 없는데요. 이건 사실 사모님 아르바이트입니다. 사모님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제비 돈 많은 사모님을 그렇죠. 에스코트 서비스를 네.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모집 공고를 내는데 20대, 30대 남성들이 대부분 이 피싱질에 걸려드는데요.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시간에 사모님과 2시간 데이트하는데 60만 원. 1시간에 추가가 되면 20만 원을 더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혹해서 이걸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입회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모님의 안전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모님이 어디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몇 시간째 대기하기 때문에 빨리 입금하시고 현장으로 가십시오 하게 되면 돈이 급한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믿게 되면서 결국 입금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걸 되돌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100만 원 단위로 인출해서 환불을 해야 되니까 70만 원에서 30만 원 더 입금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떤 피해자는 1,500만 원까지 뺏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제비할 생각이 있으신 분인데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예. 절박한 걸 이용한 거죠. 자, 세 번째 유형인데요. 비싼 금리로 대출해 줄게요.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대환 대출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자, 신용 불량자나 그다음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그다음에 신용카드가 연체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드는데 이렇게 합니다. 자, 통장에 100만 원 정도가 기본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 계좌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주십시오. 잠깐만요. 네. 자, 인천 부평 갑 재검표가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26표 차이가 났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문병호 전 의원이 인천 부평 갑의 그 재검표를 법원에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문병호 전 의원의 어떤 그 요구에 따라서 재검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이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지금 알려진 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시죠. 근데 정유선 새누리당 의원인데요. 근데 재검표 결과 승부를 못 가렸다. 이게 과연 어떤 얘기인지 어느 쪽에도 속하기 어려운 판정 보류표도 발견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얘기가 어떤 식의 얘기인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여러분께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입니다. 재검표 결과 승부를 못 가린다. 예, 26표. 참, 예, 말씀 계속해 주시죠. 네. 그렇게 돼서 결국 이 인센티브를 요구를 하고 수수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돈이 급한 분, 신불자나 그다음에 카드 대금 연체자 이런 분들이 쏟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100만 원에서 200, 300만 원까지 피싱질을 당하는 피해를 보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사실 이 세 가지 유형을 최근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보이스피싱 관련해서요. 이 범죄단의 어딘가 낯익은 목소리라든지 아침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사실은 조금 그 현역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목소리는 천의 목소리.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미리 알고 있다고 해도 대비는 하기 힘들겠죠. 자, 어쨌든 다음 주에는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 우리가 틀렸던, 당신이 몰랐던 보이스피싱의 모든 것을 짚어보겠습니다.